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으로 가보죠. 이현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예, 오늘 저희 레드로버 편입 제외하고 유니드 20% 신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좀 주셨군요. 미동전자통신 30%, 유니드 20%, 그리고 루멘스 20%, 현금 30%로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를 주신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전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06년이래 최저치 나왔고, 유로존 PMI 그리고 독일, 프랑스 PMI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제 미국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예상치를 좀 하향한 걸로 나왔는데 56.3이면요 절대치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50 이하가 이제 경기에 어떤 상승 방향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56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상치 하위라고 해서 뭐 그 부분이 나쁘다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일부 기술주라든지 그 바이오테크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가 좀 도래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 또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지금 현재 너무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대치는 낮아요.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2.8에서 2.7% 하향 조정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도 7.5에서 7.4%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은 낮으나 일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대형주 위주의 좀 편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소형주가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약간은 축소를 하고 대형주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시점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형주 시세 난 거 다 먹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형주 시세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갈아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규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편입에 말씀드렸던 유니드를 좀 신규로 20% 편입을 하고,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세가 좀 부진해서 이제 좀 차트 부분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편입을 제외하고 유니드로 좀 재편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형주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업종 대표격의 이 대형주는 또 없어요. 유니드도 중형주 격의 그런 종목이라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을 좀 편입하신 이유 들려주시죠. 예, 유니드 계속해서 좀 설명드렸지만, 유니드는 이제 염화 칼륨 부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칼륨 부분 합성물에 대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칼륨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여타 화학 부분에 대해서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좀 중형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칼륨 부분뿐만이 아니라 MDF 보드라는 이제 그 건자재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건자재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건자재 부분이 계속 똔똔 수준 1% 미만의 이제 이익률을 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3.5% 이상의 이익률을 내면서 이 건자재 부분만도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더 붙고요. 그것도 칼륨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작년보다는 대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년 평균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화학 부문 그리고 건자재 부문 모두 다 이익이 좀 증가되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안정성을 좀 높이자.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를 편입하자는 게 이제 안정성을 높이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안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유니드가 아닌가 합니다. 네. 반면에 이 종목을 편입하시면서 레드로버는 제외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좀 행보세가 좀 길었던 종목이에요. 어제 좀 주가가 많이 밀려서 조금은 좀 움찔하긴 했는데,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와서 좀 팔면서도 조금은 또 기대감이 한쪽에서는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리를 해야 될 그 시점인가요? 장기적으로는 레드로버 여전히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레드로버가 나쁜 회사는 아닌 게 충분히 올해 영업이익 12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제2의 너짭2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지금 주식 자체가 나쁘다는 측면보다는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저의 뷰와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자는 측면에서 좀 제외를 한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되, 다만 이제 지금 탄력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동전자통신과 이 루멘스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주 넘어가니까 AS를 좀 해주시죠. 예.
유흥문화통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한 4일, 5일 연속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죠. 단기적으로 좀 이제 거의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뭐 40% 이상, 뭐 50%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다.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제가 뭐 수요일날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ED 중에서 제가 뭐 여러 LED 중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저 하나만 사라면 좀 루멘스를 사겠다.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또 LED 향후에 또 조명 부분의 성장성이 여타 주식들에 비해 상당히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루멘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미동전자통신은 지금 문봉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21선의 좀 지지력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시점인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나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곤혹스러운데 이 뭐 21선, 뭐 61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뭐 사실 이제 21선, 61선 뭐 깨진다고 해서 주가가 뭐 더 빠진다거나 21선, 61선을 뭐 깨지고 주가 가는 경우가 요새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21선이나 61선이 오히려 깨지면서 살짝 깨지면서 오히려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을 받아먹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어떤 페이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단순하게 말 그대로 가격들의 평균을 갖다가 그냥 숫자 20, 숫자 60에 맞춰놓은 그런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의 기술력과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뭐 깊게 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게 시장에서 완벽하게 또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 역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저희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이 좀 꾸려졌고요. 지난 방송에서의 이 편입 관심주인 유니드를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편입 관심주가 있을까요? 네, 새로운 편입 관심주로 금호타이어 제가 대형주 말씀드렸으니까 금호타이어는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뭐 사람들이 금호타이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의견. 전 엘니뇨에 대한 수혜주가 금호타이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 뭐 금호타이어 뭐 타이어주니까 뭐 타이어 뭐 자동차 뭐 환율 뭐 이런 부분들 당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중국 쪽으로 뭐 수출하고 뭐 공장 증설하고 이런 거는 레포트 보고 뭐 뉴스 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니까 제가 따로 본 부분이 이제 엘니뇨입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천연고무 그리고 뭐 합성고무 둘 다 이제 뭐 원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천연고무 부분 엘니뇨가 지금 뭐 온다고 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엘니뇨 피해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엘니뇨에 대비해서 고무나무를 더 심었어요, 농부들이.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천연고무의 이제 생산량이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천연고무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중국이라든지 뭐 여타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금호타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여타 타이어주에 대비해서 뭐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업사이드도 상당히 좀 여타 타이어주들에 비해서 높을 수 있고요. 다만 이 부채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금호타이어는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1차로는 15,000원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뭐 15,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저희가 또 이 방송에서 제가 뭐 하루하루 나가는데 너무 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방송 뭐 끝나고 나서 뭐 2달 뒤에 뭐 제가 의원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댓글에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는 걸 많이 봐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뭐 한 3달 정도 놓고 보고 한 15,000원? 저희가 좀 시장을 줬다는 관점에서 15,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호타이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현준 과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1포인트가량의 플러스권 2027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호가 낮추면서 1%가량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1.3%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 3분기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이 많이 움직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주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네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